박대성 화백은 왼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뛰어난 화가로 명성을 떨치며 자신의 장애를 예술적 강점으로 전환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생의 보너스로 여기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삶과 예술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박화백에게 장애는 결코 장벽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개발하고 더 깊이 있는 예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스티븐 호킹 박사와도 상통합니다.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이라는 신체적 한계를 안고도 물리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이어나갔으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연구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고, 이는 곧 그의 작업에 깊이와 힘을 더해주었습니다. 박화백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하느님의 사랑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예술 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강하게 드러나며 그는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전달합니다. 박화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신체적, 환경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가진 독특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적극적으로 쾌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예술은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며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리더의 능력은 자신의 지식이나 스킬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팀의 역량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키워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그는 철강왕으로서의 성공을 자신의 지식이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든 데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현대 비즈니스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리더는 탁월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자신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각 팀원의 강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리더는 조직 전체의 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리더의 성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리더는 팀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직원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성과가 빛을 발할 때 그것은 곧 조직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리더의 역할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멘토이자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진정한 힘은 탁월한 팀 빌딩 능력에서 나옵니다. 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각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힘쓰는 리더는 결국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 전체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더는 그러므로 자신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실수로 가득한 결정을 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올바른 탑을 서두르기만 하면서 진정 필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숨겨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할 때 이것이 과연 수익을 창출할까? 라는 답을 얻기에 앞서 우리의 고객은 이 제품을 왜 필요로 할까? 이 시장에 뛰어들게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전략적 사고를 활성화하고 보다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최진석 교수는 모든 새로운 것과 위대한 것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질문은 우리를 건너가게 하고 도약하게 하며 위대하게 합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 없이는 지배당하게 되어 결국 타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의 세계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정답을 찾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경영 판단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꿈과 희망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과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은 우리에게 진정한 동기를 부여하며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꿈이 없는 인간은 목표 없는 항해와 같으며 희망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꿈과 희망은 단순히 장래의 일을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일을 계획하고 도전하며 실패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은 조직과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에게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희망은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과 희망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키우고 나누는 일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낙담과 좌절의 순간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각자는 자신의 내일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우리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숙과 발전을 경험합니다. 반면 항상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에만 안주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으며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훈련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무리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전하면 근육은 강해지고 몸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와 같이 삶에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적인 발전과 성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각오는 우리의 성장 속도와 범위를 결정짓고 이는 결국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확장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편안한 선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새롭고 도전적인 일에 담대하게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